안녕하세요. 예, 키즈라프입니다. 오늘은 중고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먼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잘했는지, 또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어떤 차를 구입을 하고 또 어떻게 구입을 해야 잘 구입했다 할까,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자동차를 구하는 방법, 그리고 자동차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, 또 중고차 사고 유무 이런 것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제 자동차를 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. 먼저 자동차를 이제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차가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이에요. 그렇다면 배기량 기준이나 소형차, 중형차 이런 것이 되겠지요. 이런 것을 먼저 보고 어떠한 차를 특정 지었을 때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딜러상에 찾아가겠지요. 오늘처럼요. 여기는 카맥스라고 하는데 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중고차 대리점이라고 보면 되겠죠. 오늘 차가 한 100여 대쯤 되나요? 예.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,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면 한국 차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엘란트라도 있고요. 또 기아 자동차도 있고 있는데, 뭐 차는 다 비슷합니다. 여기에서는요. 네. 요즘 좀 핫한 차가 이게 브론코죠. 브론코도 좀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뭐 그렇고, 일단 차종이 선택이 되면은 먼저 여기 딜러분들이 드라이빙 테스트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. 예, 한번 몰아보겠습니까 하면, 예, 몰아보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. 왜? 몰아봐야 아니까 뭐 어디가 뭐 잘못된 게 있는지. 그래서 먼저 자동차를 먼저 몰아보시고,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괜찮다 하면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먼저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차에 대한 이제 내부, 외부, 하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. 사고 유무가 있는지, 녹선대가 있는지,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이에요. 그리고 또 교체해야 될 부품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초보자에게 조금 약하겠죠. 예, 이런 것들도 좀 세심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좀 차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나 남자분들이 좀 가시는 게 좋아요. 보통 경력이 한 1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차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. 예,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각종 장비가 잘 작동이 되는지, 제가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 에어컨 부분 잘 관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은 특히 겨울에 차를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신중해서 구입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엔진이나 배선 또는 배터리, 또 뒤에 트렁크를 또 열어봐야 돼요. 어떤 차를 구입을 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분 있습니다. 또 뒤에 가가지고 요구해봐야 주지를 않습니다. 이거는 이제 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니까,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트렁크를 열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고 유무도 판단이 됩니다. 트렁크 아래쪽에 보게 되면 처음 차가 출고되고 난 뒤에 그 각종 그 테이핑이라고 합니까? 그 본드라고 합니까? 그런 어떤 접착제 부분 붙인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. 녹만 잔뜩 쓸고요.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쪽에 그 엔진을 후드를 열어 가지고 캡을 보시고, 또 각종 배선 부분, 배터리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가격 형정이 들어가겠죠. 가격 형정이 들어갈 겁니다. 이제 가격 형정 들어가면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
소모품이나 이런 좀 교환할 게 있는지, 아니면은 좀 오래된 부분이 있다,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쏘아 붙여야 됩니다. 그래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. 자동차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격 흥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특히 보는 것이 연식하고 키로수를 보겠죠. 근데 어떤 분들은 키로수가 작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, 키로수가 작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. 오랫동안 방치된 차가 있고요. 또 키로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나쁘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. 왜냐면 키로수가 많고 차가 지금도 잘 작동해서 움직인다면 차가 상태가 거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가격도 싸지고요. 예, 그래서 이런저런 조목조목을 잘 따져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이제 새 차처럼은 뭐 이렇게 뭐 보여도 이렇게 차가 새 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. 이런 다 도식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. 차가 좀 연식이 있는데 차가 왜 새 차지 이러면은, 사고가 났거나, 또는 뭐 특히 두 가지죠. 관리를 아주 잘했거나, 아니면 전 차주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차를 바꾸기 위해서 수리를 하고 중고시장에 내놨거나, 뭐 그런 경우가 있죠. 자,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요, 이제 각종 서류가 준비가 될 텐데, 잠깐만요.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. 여기 머플러 쪽으로 보게 되면, 머플러 쪽에 이 배기구가 되겠죠. 이 배기구 쪽에 보게 되면 거름이 잔뜩 묻히가 있고요. 그런 것은 엔진 상태를 판단하는 유무도 됩니다. 예,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무조건 다 패스하세요. 뭐 그런 건 다른 데 가도 중고차는 많으니까요. 예, 이제 다시 그 서류 작성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. 이제 만약에 이제 서류 작성할 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있고, 이렇게 중고 시장과 나의 거래가 있을 때는 차이가 조금 있죠. 중고 시장에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게 뭐 차만 선택이 되고 돈만 주고 나면 이제 모든 서류는 여기서 알아서 해줘요. 근데 이제 보험에 뭡니까, 개인 대 개인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, 전 차주의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이제 전 차주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겠죠. 예, 그리고 이제 안전검사 테스트 용지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오너십,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요합니다. 이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제 온타리오 서비스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. 거기 가게 되면 이 세 가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. 그럼 그것을 줘야 이제 플레이트 넘버를 받게 됩니다. 플레이트 넘버는 사람에게 따라가지 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. 사람이 바뀌면 플레이트 넘버도 바뀌게 됩니다.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차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고시장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딜러가 온타리오 서비스에 가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대신 이렇게 해줍니다. 예. 그렇게 그런 것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, 이제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는 조금 염려를 해야 한다.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. 차가 들어오네요.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. 그 앞에는 이제 또 쉐비 차량, GM 차량, 새차 가게인데, 여기도 중고차를 파게 됩니다. 이 캐나다는 좀 시스템이 우리하고 약간 차이는 나요. 중고도 다른 회사 중고차도 팔고요. 그래서 새차 가게를 들어요. 인테리어 서비스는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라 할까요? 뭐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. 요즘 온타리오 서비스가 좀 많이 사라진다 그래요. 이제 사람을 많이 줄이겠다 이 얘기겠죠. 제가 이제
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밑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래요.